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싫어요. 자, 이 녀석 안 되겠어. 변기에 물도 안 내리고 화장실 사용 태도가 형편없어. 여보, 당신이나 깨끗이 사용해요. 무슨 소리요? 내가 깨끗이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요. 그래요. 문제는 당신이지 지원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다투게 되었다. 난 아빠에게 혼이 날 뻔했다. 엄마 아빠께 미안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다툰 것이다. 잔소리꾼 되지 않기입니다. 수학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해요? 열심히 하면 멍청이 빼고는 수학은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80점 정도밖에 맞지 못했어요. 그건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기 때문이지. 전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다 알아. 너도 수연이처럼 끈기 있게 해봐. 넌 아주 게을러 탈이야. 가능한 행동을 요구하기입니다. 사랑이 삭두는 대화의 조건 공감입니다. 대화 속의 감정을 읽다입니다. 내가 기르던 장수 풍뎅이가 죽어서 울었어요. 장수 풍뎅이가 죽었다고?
그런 징그러운 것은 없는 게 낫지 않니? 자녀의 슬픈 감정을 잃지 못하고 있음. 그게 왜 징그러운데요? 왜 나의 감정을 제대로 몰라주는지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 그런 것이 피부병을 옮길 수도 있잖아. 내가 그걸 기르느라 얼마나 애썼는데 그럼 다시 한 마리 사서 키우면 되잖아. 아이의 감정의 본질을 잃지 못하고 장수풍뎅이를 다시 사주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 내가 기르던 장수풍뎅이가 울었어요. 죽어서 울었어. 울었다고? 장수풍뎅이 죽어서 무척 슬펐구나. 내가 그만큼 장수풍뎅이를 아끼고 키우는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지. 스스로 문제 해결을 돕는 대화입니다. 부릉부릉 신나는 스포츠카가 되었어요. 그게 어째서 자동차니? 배 같은데? 너희 노력의 불과 결과가 신통치 않구나. 이건 새로 나온 자동차의 배는 아니에요. 엄마는 왜 나의 노력을 과소평가지요? 바퀴가 없지 않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더 멋지잖아? 이건 바퀴 없는 차예요. 말도 안 돼. 부릉부릉 신나는 스포츠카가 되었어요. 그래, 아주 신기한 자동차를 만들었네. 그런데 어떻게 굴러갈 수 있니? 이상한 자동차는 굴러가지 못할 건데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니? 그냥 땅 위를 달릴 수 있어요. 어떻게? 바람의 힘으로 달려요. 엄마의 칭찬에 나름대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어. 너희 그런 나쁜 습관은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버릴걸? 천리길 단걸음부터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여태까지 봐왔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는 없단다. 아이, 그만두도록 해라. 모두가 만족을 얻는 대화입니다. 아빠, 제가 만든 볶음밥 한번 드세요. 야, 이거 너무 싱겁다. 소금 더 넣어드릴까요? 당근이 익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니? 역시 아무나 셰프가 될 수 없어. 여보, 우리 하윤이가 처음 만든 볶음인데 칭찬 좀 해줘요. 그렇게 미안.
우리 집에도 꼬마 요리사가 등장했구나. 우리 집 꼬마 요리사 솜씨가 최고. 아빠를 위해 이렇게 만들다니 우리 딸 효자네. 좋은 년에. 나 지금 아빠 피아노 쳐야 되니? 지금 신문 보는데 피아노 치는 것이 방해된다는 의미. 제가 지금 연습해야 돼요. 방해되어도 할 수 없음을 암시. 연습은 혼자 있을 때 해야지. 아빠 신문 보잖아. 상대방이 양보하는 것이 좋다는 압력. 그 압력을 정당하기 위해서 낮에 혼자 있을 때 연습하지 않는 것을 책망. 대화의 관점을 공유하는 대화. 엄마 오늘 예은이랑 병원 놀이 했어요. 그리고 예은이가 같은 반 친구는 예은이랑 친해? 엄마 나갔다 올게요. 지금은 안 돼. 그냥 있어. 설득을 위한 충분한 이유 되지 못하고 강압적 말투를 사용하고. 왜요? 밖을 보면 몰라? 바깥엔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자애가 이런 빗속에 무엇 때문에 돌아다니니? 그냥 집에 있어. 숙제 같이 하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엄마에 대하여 불평의 뜻을 내포한 말투. 그럼 전화해서 취소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이 부족하니? 이미 약속했는데 알았어요. 대화 관점을 공유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지시에 불만을 갖고 억지로 순응하게 됨. 엄마 나갔다 올게요. 그래 비가 많이 오는데 무슨 일이 있니? 문제 사태를 공유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함. 무슨 일인데? 지민이는 집에 숙제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럼 비가 그치면 가는 게 어떻겠니? 문제 해결을 대안을 제시함. 비가 그치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약속을 다시 해보면 어떨까? 예, 전화해 볼게요. 문제 사태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한 결과 아이의 말문을 여는 한마디 그랬구나 입니다. 야 사내 자식이 그렇게 그런 그따위 문제로 질질 짜고 자란다. 그래서 알았어. 말 안 해도 아빠는 다 알아. 아빠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그만둬.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런 소리 들어보나 마나지. 알았으니 그만해. 입 다물고 있어.
아빠 앞으로 집에서 공부할래요. 또 학원 다니기 싫은 거지. 너무 앞서 진도를 나가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지난번에도 혼자 공부한다더니 성적이 떨어졌잖아. 아무 말 말고 꾸준히 다니는 거야. 별로 도움 되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야.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아빠 앞으로 집에서 공부할래요.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너무 앞서 진도를 나가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지난번에도 혼자 공부한다고 하여 그만두었잖아. 아빠는 끝까지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학원을 그만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렴. 공부하면서 혼자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예습을 좀 하거나 복습을 통해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다녀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도 따라가기가 어렵다면 그만둬야지. 감정이입시 주의점. 동생을 때리고 싶을 만큼 동생에게 화가 났었구나. 그래, 정말 그랬었구나. 아빠가 제가 공부할 때 아빠 방법대로 하라고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아빠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예, 그뿐만 아니고 항상 저녁에 퇴근 후 하시는 첫마디 공부만 했니? 예요. 좀 지겹고 그런 소리 귀찮겠구나. 혼자 알아서 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공부하기 싫어요. 그렇겠구나. 그럼 아빠에게 너의 마음을 이야기하렴. 그렇게 했다가는 소리치면 야단치실걸요. 저녁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보니 반찬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문제거리를 규정함. 아니요, 그냥 먹기가 싫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편식하는 버릇 못 고치겠니? 편식의 문제로 돌리며 질책하는 말을 시도함. 알았어요. 먹으면 되잖아요. 알고 있으면 제대로 해. 아이의 현재 상태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저녁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구나.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 예, 그냥 묻기 싫었어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엄마의 대화 시도에 대해 제한감 없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임. 아마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자녀의 감정을 고려하여 일단 문제를 규정하지 않음. 사실 좀 그랬어요.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을 먹는 것이 좋은 것 아니지 않니? 네, 그렇다 먹기 싫더라도 은율이 건강을 생각하고 엄마의 수고를 생각해서 음식을 골고루 잘 먹도록 좀 더 노력하면 좋겠구나. 자녀가 자신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노출한 상태에서 문제점 지적보다 개선 방안을 제시함. 공감의 다음 단계, 아이 스스로 해결책 찾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대화 장면. 우리 스님 너무해 숙제를 조금만 덜 하거나 잘하지 못하면 수업 끝나고 다시 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아요. 숙제가 너무 많고 부당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불평하고 공감을 얻고자. 그래 당연하지. 내처럼 그렇게 숙제를 게을리하면 더 혼내야지. 참 잘 되었네.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부정적으로 비판함. 집에 와서 다른 공부할 것도 많은데 학교에 남아서 하니 짜증나요. 자신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만의 내용을 다시 호소함. 그러니 스님께서 내준 숙제를 제대로 해야지. 자녀의 불안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지적하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탓으로 돌림. 자녀의 탓으로 돌림. 엄마는 잘 모르니 그렇죠. 저는 그런 숙제 정말 하기 싫어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를 공격함. 듣기 싫어는 숙제하는데도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니? 강압적 방식으로 불평과 불만을 억누르면서 대화를 종결짓고자 함. 바람직한 대화 전략. 우리 선생님 너무해요. 숙제를 조금만 덜 하거나 잘하지 못하면 수업 끝나고 다시 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아요. 교실에 남아서 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오니 짜증나겠구나. 숙제로 인한 아이의 불평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다른 공부도 많은데 할 것도 많은데 학교에 남아야 하니 짜증이 나요. 각자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숙제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거구나. 불안을 명료하게 해석하여 공감하고 있음을 표출함.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숙제를 내주면 좋을 텐데. 좋은 생각이지. 하지만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어떻게 되겠니? 선생님 내주시는 그 모든 게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아이의 생각하는 한계나 부족한 판단을 수정할 수 있게 안내함. 그에 다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거지요. 그럼 하기 싫거나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피해갈 수는 없지 않을까? 갈등을 불러일으킨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바른 관점을 선택할 수 있게 안내함.
사실 엄마도 청소랑 설거지 하기가 싫지만 꼭 해야 하는 거니까 참고 하거든. 엄마가 안 하면 우리 집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즐거운 마음을 하려고 해. 선우도 힘내봐. 예, 알겠어요. 육장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대화법입니다. 대화에 숨겨진 진짜 마음 포착하기입니다. 문제되는 대화 사례입니다. 무슨 날씨가 이래요? 일기예보는 뭐 때문에 하는지. 요즘 같은 변덕스러운 때 예보가 틀릴 수도 있지. 또 김밥 도시락 대신 책가방 갖고 학교 가야 하잖아요. 정말 짜증나. 체험학습을 못 가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났음을 표출하고자. 화내봤자 소용없어. 빨리 책가방이나 싸. 자녀의 감정과 기분 표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억압하고자. 이러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공부해야 되고 정말 싫어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엄마의 이해 이끌어내고자 제시도 함. 별난 성격이네. 끝까지 체험학습 못 가는 것 같고 짜증내고 화내는 내가 잘못이지. 자녀의 내면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녀의 태도를 문제시하고 있음. 체험학습 못 가고 공부하게 되었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받아주지 못한 엄마에게 저항을 나타내. 시끄러워. 문제 체험학습 못 간 게 엄마 탓이니 조용하지 못해. 자녀의 저항을 억압하고자 함. 바람직한 대화 전략입니다. 무슨 날씨가 이래요? 일기예보는 뭐 때문에 하는지. 또 비 때문에 체험학습을 못 가게 되어 날씨가 원망스럽겠구나. 날씨와 일기예보를 탓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 또 김밥 도시락 대신 책가방을 갖고 학교 가야 하잖아요. 정말 짜증나. 그래 체험학습 가서 신나게 놀 것을 기대했는데 책가방을 가져가야 하니 속상하겠구나. 자녀의 감정과 기분 표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함. 그래 기분이 나쁘고 하루 종일 공부도 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의 감정 상태에 대한 엄마의 이해 이끌어내고자 함. 그래, 엄마도 오늘 같은 날은 공부하기도 싫을 것 같아. 하지만 날씨가 좋은 날 즐거운 체험학습을 다시 기대해도 되지 않겠니? 자신의 감정을 다르게 바꿀 수 있도록 현실 문제를 재인식시킴. 그 게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시간을 따져보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유쾌한 설득으로 행동을 유발하기입니다. 옷 좀 빨리 치워. 방 안에 이게 뭐야? 지금 그게 바로 앉은 거니? 어찌 앉아있는 꼴이 그 모양이니? 그런 자세로 공부가 되겠어? 똑바로 앉지 못해? 너희 자세가 의자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겠니? 똑바른 자세는 집중력을 더 높여줄 것 같구나. 엄마가 문어를 낳지 않았는데 아들이 문어가 되어버렸네. 문어를 낳지 않았는데 문어가 되어버렸네. 그런 자세로 피곤하지 않니? 뭐 할아버지 댁 가도록 준비해. 오후에 출발한다. 시루의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친구와 약속을 하니. 저도 이제 6학년이에요. 오후에 친구 집에 놀기로 했단 말이에요. 한데 빨리 옷 갈아입어. 그럼 약속은 어떻게 돼요? 전화 걸어서 못 간다고 해. 그냥 갑자기 이 일이 생겨 할아버지 댁 가야겠구나. 함께 갈 수 있겠니? 친구의 약속 저는 안 갈래요. 가족 모두 간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단다. 할아버지에게도 너를 기다리시고 미안하지만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도록 하자. 친구와 놀기로 했는데 미안하군 하지만 가족 모두가 가야 되지 않겠니? 그 친구는 다음에 만날 때 꼭 이야기하렴. 그럼 그 약속을 양해해준 고마운 친구의 햄버거랑 콜라 사서 보내줄게. 대화를 위한 대화 방법 가르치기입니다. 이 시간에 친구 집에 전화하는 건 무슨 예절이니 그만두지 못해? 지금 이 시간은 벌써 친구는 잠자리에 들었을 거야. 내일 전화하렴. 지금 이 시간 남의 집 전화하는 건 실례가 되겠지? 이 시간에 친구에게 전화를 깨우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남의 집 전화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렴.
문제되는 대화 장면. 전화 통화를 하며 그러세 월요일 오후로 시간을 정해봅시다. TV 채널을 바꾸며 엄마 TV 다른 거 볼게요. 그대로 두라고 손짓을 하며 통화를 켰습니다. 그래서 그럼 7시에 만나도록 해요. 통화를 계속하며 손짓만으로 자녀에게 충분히 주의를 주지 못함. 큰소리 엄마는 왜 TV도 못 보게 해요? 수학이 손으로 맞고 이 녀석 혼나야겠어. 엄마 통화 중인데 무슨 버릇이니. 지금 당장 TV 끄지 못해. 이후 계속 통화한다. 자녀에게 강압정소를 지르고 있어. 엄마는 TV 마음대로 보면서 공평하지 않은 엄마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고 불평함. 바람직한 대화 전략. 전화 통화를 하며 그래서 월요일 오후로 시간을 정해봅시다. TV 채널을 바꾸면 엄마 TV 다른 거 볼게요. 죄송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수화기를 손으로 맞고 민준이를 바르며 미안하지 엄마 통화 끝낼 때까지 기다리렴. 자녀의 행동의 문제 지적을 통화 이루어진 이후로 미룬 점에서의 바람직함. 통화를 끝내고 방금 전에 너희 행동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니? 엄마가 보는 채널을 허락 없이 돌리고 전화 통화 중인데 중간에 말을 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니? 문제를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잘못을 인식하도록 유도함. 아니요, 잘못했어요.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 일치시키기입니다.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야단이야. 모르면 가만 계세요. 야단칠만 하니까 그렇지요. 얘가 미안해 하면 그걸로 끝내면 되지.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당신이 도대체 아이에게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 참.